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47장 4절입니다. 너희들은 일심으로 빌어라. 너희가 비는 대로 천하를 만들어 주리라. Pray to me with one mind, and I will build a new world as you wish. 한 줄씩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일심으로 빌어라. Pray to me with one mind. 너희가 비는 대로 천하를 만들어 주리라. And I will build a new world as you wish.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만유 생명이 간절히 소원하는 선경 세상을 만들어 그들을 회원시키고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양군의 병력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와 2년간의 전쟁에서 자국 군인 약 3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 그의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30만 명이나 15만 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러한 각각의 죽음은 우리에게 거대한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군 사망자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언급은 러시아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나 실제 우크라이나 군의 사망자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앞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최소 7만 명 사망하고 12만 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당국은 지난 2년간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최소 3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독립 언론 매체 메두자와 미디어 조나는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군인 8만 3천 명이 사망했다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7만 5천 명이 사망했고 이는 하루 평균 120명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간인을 제외하고도 양군 모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번 전쟁은 최악의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카콜라가 한글 로고를 새긴 신제품을 전 세계에 한정 판매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의 인기가 늘면서 한글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류를 주제로 한글 로고를 단 이 제품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36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인데요. 138년 코카콜라 역사상 특정 국가 언어가 표기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건 처음입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자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간 낯설게 봤던 한글을 제품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도 과거 제품명을 영어로 썼다면 이젠 과감하게 한글로 적습니다. 비비고는 만두 제품의 경우 영어식 표현 대신 만두라고 쓰는 것에 이어 브랜드 디자인도 한글을 넣은 걸로 바꿨습니다. 한류 열풍은 한국 문화와 음식, 언어에 대해 두루 관심을 높였고 그 현상을 포착한 기업들은 색다른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의 천연수소 웅덩이가 알바니아 광산에서 발견됐다는 연구 보고에 이어 전 세계 땅속에 갇혀있는 천연수소가 무려 5조 톤에 이른다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미발표 보고서 내용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입니다. 5조 톤은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소비되는 수소 1억 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5만 년, 향후 예상되는 연간 5억 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지질조사국의 제프리 앨리스 박사는 대부분의 수소는 접근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몇 %만 추출해도 연간 5억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천연수소 예상 수요량을 수백 년에 걸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소 경제 관련 세계 기업인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청정 수소 수요가 연간 3억 7,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천연가스에서 얻는 수소는 재생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는 그린 수소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져 생산량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천연수소를 추출하게 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환경 부담이나 그린 수소를 만들 때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천연수소를 골드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콜로라도 광산학교의 맹글리 장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골드수소에 골드러시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오스틴 텍사스대의 마이클 웨버 연구원은 사이언스에 천연수소는 석유와 가스가 없는 곳에 있다는 점에서 지정학을 좋은 방향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뼈의 개괄에 이어서 우리 몸의 관절의 종류와 각 구조와 기능, 더 나아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의 종류를 보면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로 나눠집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부동관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섬유관절과 연골관절입니다. 머리뼈처럼 뼈와 뼈 사이 섬유질이 바느질 봉합한 모양으로 붙어있는 것도 섬유관절이며 손목에서 두 팔뼈인 노뼈와 잡뼈가 만나는 부분과 발목에서 두 다리뼈인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만나는 부분은 섬유질로 된 인대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붙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섬유관절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끼어 있는 연골관절이 있습니다. 연골의 길이가 짧아 가동력이 전혀 없이 강하게 붙어 있는 치골관절도 있으며 약간 확장하며 한숨을 크게 쉴 수 있는 흉늑관절도 연골관절에 해당됩니다. 실제 부동관절은 한번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단단하게 붙으면 가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짓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심한 교통사고나 강한 망치 같은 것에 손상받을 경우 관절면이 떨어져서 탈구가 되면 골절보다 더 심한 내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절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는 외상을 입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모가 필요하면 꼭 써야 합니다. 특히 H자 모양의 이 관자놀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관자놀이의 관절면은 싸우다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통으로 맞으면 H자 관절면이 깨져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부동관절에 비해 가동관절은 실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트루 조인트, 참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동관절은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평면관절이 있는데요. 한 뼈가 다른 뼈 위로 움직이는 미끄럼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첩관절은 장롱문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첩과 비슷하다 하여 경첩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횡단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굽히고 펴는 동작을 하는 건데요. 팔꿈치 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쇄관절은 뼈 몸통을 길게 가로지르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돌림 운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할 때는 두개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번 목뼈와 2번 목뼈의 중쇄 모양의 결합으로 움직여지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진 신 아틀라스. 마찬가지로 하늘을 닮은 우리 머리를 바로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틀라스의 고리 인대가 치아돌기라고 불리우는 이 돌기를 감싸줘서 중쇄 모양을 이루어 돌림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기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손목 관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장 관절은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엄지손가락에 중수지 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두 관절면이 안장과 닮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절구 관절은 여러 축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관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골반의 바깥쪽에 붙어 있는 절구 모양의 홈에 공 모양의 대퇴관절의 머리가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엔진 오일이 없다면 빡빡해져 가지고 피스톤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항상 움직여야 하는 가동성 관절면은 섬유피막으로 쌓여 있고 이 내부의 막에서 미끌거리는 윤활액을 분비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모든 가동관절을 윤활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윤활관절의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양 뼈 끝단에 관절 연골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고 그 바깥쪽을 윤활막이 감싸주고 있어서 윤활액을 분비하면서도 윤활액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며 그 윤활막 바깥쪽을 바로 튼튼하게 섬유성 주머니가 싸고 있으며 그 바깥쪽은 강력하게 관절 섬유인대가 두 뼈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척추관절이나 무릎관절에는 특수하게 척추 디스크나 반월판 연골이 따로 관절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허리와 무릎은 체중이 많이 실리므로 강력하게 관절면에 붙어 다른 관절에 비해 완충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깨와 고관절은 따로 탈구라는 병이 있습니다. 인대가 노화로 인해 느슨해지거나 외상으로 다치게 되면 팔뼈가 빠지거나 대퇴골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빠지지 말라고 절구 모양의 관절 오목을 더 보강해서 입술 모양의 강력한 인대가 있는데 이를 관절화에 있는 입술이라 하여 관절 와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아직 단단해지기 전 어렸을 때 강한 힘으로 팔을 잡아 끌거나 장난을 과도하게 치면 관절 와순이 약하고 느슨해져 습관성 어깨 탈구가 되기도 합니다. 관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외상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작은 외상이라도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버텼다가 오래된 염증이나 어혈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나이가 들면 관절액이 남들보다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증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사고로 자동차 엔진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는 손상을 받으면 피스톤의 유격이 달라지게 되어 아무리 고쳐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버리게 됩니다. 인체로 말하면 관절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인공관절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외상 후 관절증은 그렇듯 무섭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의 경우에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쓰다가 2차적인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한 번 입은 외상의 후유증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외상 후 무릎 관절증이라는 병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무릎이 크게 다치면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조물이 튼튼해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적절한 영양 섭취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관절 손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전문가의 치료와 처방을 받고 약이나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야 하지만 이미 망가진 관절은 치료나 회복이 아주 더디므로 건강한 사람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채식을 즐기고 마른 체형인데다가 노동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에게는 식물성 오일이나 식물성 단백질 섭취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젊어서부터 힘든 노동일을 하거나 체격이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육식을 끊고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는 관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출산 후 여성이나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기인 갱년기에 호르몬 생산을 위해 살을 어쩔 수 없이 찌우는데도 몸매 관리를 위해 너무 덜 먹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갑작스런 골관절 퇴행이 오기 쉬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분들에게도 골밀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는 습관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가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아동기부터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20대 때 병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골밀도와 생활 습관이 소아 청소년기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사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뒤에는 관절 건강을 위해 적절한 활동과 적절한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진액이 빠져나가서 관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절이 마찰될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50도 넘어가는 아스팔트의 지열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 꾸준히 운동한다고 한여름에 출퇴근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겨울에는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나빠지고 추운 날씨에 관절면이 좁아집니다. 이때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체중이 관절에 실리지 않는 수영 등이 좋겠죠. 추운 날씨에 나무들은 진액을 완전히 뿌리로 돌이켜 쉽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몸에 있는 진액인 관절액, 골수 등을 채우기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의 사기 조신대론에서는 동삼월에는 조와 만기라고 하여 겨울 3개월 동안은 일찍 자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기다려 늦게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밤 시간대에는 기도와 명상을 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듯이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수행과 명상을 많이 하고 단전호흡을 통해 수기를 저장하면 하단전에 정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골수가 충만해져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 장, 염, 장의 자연의 원리를 꼭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주제로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시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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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상원군 홈니치야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니치야 도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니치야 도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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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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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흠지기 흠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humni 합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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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강 신천도 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지기문기 원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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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신천유 조화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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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메시아